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01회 저는 냉수입니다. 오늘은 설가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찬이쌤도 오셨습니다. 네, 차례쌤입니다. 네, 저희 이틀 전에 엄청나게 폭설이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정말 최고의 한파가 음. 있는데 오늘 나오면서 저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 폭설이 내리고 있을 때 저희는 200회 특집 방송을 하고 이렇다 있어요. 200회 네, 특집 맞아요. 날이었습니다. 네, 예. 200회 특집 방송 끝내고 나오니까 막 눈이 쌓여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게 별건 아닌데 네. 네. 굉장히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뭐 하루의 차이일 뿐인데 그런 것처럼 뭐 200회하고 200일의 차이가 뭐 큰 거는 아닌데 괜히 왜 0에서 1로 하나 넘어간다 그러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이 큰 의미가 있는 방송을 또 설가타님이 하시네요. 맞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설가타님께서 101회 방송도 아 네. 그렇습니까? 설가타님께서 하셨다고. 네, 100일회를 아. 했었고요. 또 공교롭게 200일회를 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1회는 아닌데 100일에 200일에. 야. 네. 1회는 이제 6%가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6%가 이제 201회부터는 참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왜 참가를 못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요. 네. 네. 네, 다음번에 202회에 가서 아. 왜 6%는 참가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거 궁금하다. 예. 네. 어쨌건 새로운 일을 열어주치는 우리 설가타님.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폭설과 한파로 많이 힘든 시간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요즘 팬데믹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은 그래도 600명대로 떨어지긴 음. 했던데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백신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요. 시끄러웠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네. 그런 계약 이후에도 음. 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론들이 계속해서 들끓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또 부랴부랴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서 또 모더나를 또 계약하고 이런 형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어, 하는데 네. 모더나가 가장 믿기 어려운 지금 그래요?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모더나하고 파이자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잖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옛날부터 있던 기법이고 또 모더나는 과거 실적이 별로 없는 그런 제약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신뢰할 만한 스웨덴, 영국 합작 회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여론에 떠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또 시끄러운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음. 동시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음흠. 네. 이제 1차, 2차, 3차 지나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네, 이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찬희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정치권에서도 이씨인 두 분이 최근에 크게 논쟁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좀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름은 네, 제가 이제 20 몇 년 전에 어떤 상황을 한번 제가 체크해봤는데요. 1997년에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있었죠. 네. 네, 괜히 IMF가 욕을 좀 먹는 경향이 있는데 IMF는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IMF가 우리한테 돈을 꿔줬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렇게 IMF 위기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뭐 IMF가 우리한테 위기를 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사태 극복을 위해서 투입된 공적 자금이 168조 7천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2020년까지 그 이제 돈이 공적 자금이 회수된 돈이 117조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순수하게 투입된 공적 자금은 51조가 썼어요. 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아직 다 지급이 안 된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까지 모두 합해도 31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때 투입된 공적 자금이 168조라고 볼 때 그 5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2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한 반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97년대 투입된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아. 적게 느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볼 때 IMF 사태보다 지금이 과연
더 낙관해도 되는 상황이냐, 음. 덜 심각한 상황이냐, 10분의 1밖에 안 심각한 상황이냐, 저는 이게 참 동의가 안 돼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좀 생각해보면 IMF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기업하고 당시 금융자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잖아요. 음. 네. 마치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과 금융업은 중요하고 자영업자는 별로 안 중요하다 경제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렇게도 저는. 읽힐 수 있겠네요. 네,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자영업자한테 이렇게 결국 모세혈관 경제에 피가 돌아갈 수 있게 된 전국민 보편지원금도 다 필요한 건데 네. 이걸 꼭 왜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급이 오르냐 아니면 보편지급이 오르냐 이렇게 갖고 논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폐쇄가 되거나 집합금지가 되거나 영업제한이 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네. 전국민 보편지원금은 또 다른 각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두 개 갖고 싸우시는 게 좀 그러니까요. 답답하다 이런 저도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뉴스를 보면 볼수록 답답한데 찬희쌤 말씀은 음. 집합금지로 타격을 입은 업종은 업종대로 지원하고 음. 또 코로나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설가타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주제도 이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방금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쟁이 벌어지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지급을 했었죠.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2020년에 전 세계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계와 언론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지, 만약에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다른 분들은 다 그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주제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루셨는데 네. 저는 오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본소득을 엮어가지고 네 이제 주제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다 201회에서는 전 이제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작성된 워킹 페이퍼가 있습니다. 네틀, 존슨, 삭스 이 네 사람이 이제 쓴 것인데요. 존슨이 2명이군요. 네, 존슨이 2명입니다. 존슨 앤 존슨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명은 아, 매튜고 죄송합니다. 한 명은 엘리엇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Why has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support for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하는 워킹 페이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이 코비드19 팬데믹은 어떻게 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켰는가. 네. 네, 오, 되게 번역을 한번 흥미로운 해봤습니다. 주제네요. 예,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한 이후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과 동시에 이런 제도를 위해서는 나는 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네. 이런 사람의 비율까지 증가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언제나 증세가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렇죠. 얼굴 뜨거워. 맞습니다. 예. 아무도 안 주려고 그러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증세 거부감조차 뚫을 정도면 이 팬데믹의 충격이 정말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다른 나라들도 팬데믹 이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늘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몇 가지 언론에 난 보도만 좀 보면 그 영국 의회에서 네. 네. 작년 10월에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원 발의까지 막 나오고 네. 있는데요. 네. 수백 명의 이제 상하원 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리시 수낙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촉발된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실험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주당 48파운드, 주당 8만 원입니다. 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주급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네. 하죠. 항상 왜 손흥민 주급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네. 주급입니다. 거기는. 또 가디언지, 영국의 유명한 진보적 언론이죠.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 서명을 주도한 영국의 자유민주당 크리스틴 자든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21세기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음. 영국 내 여론도 기본소득이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경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기본소득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 왔죠. 네. 네. 영국의 왕립예술제조상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시민의 16%가 이 기본소득 실험에 반대한 반면에 찬성한 사람은 46%를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론이 확 바뀐 거고요. 또 독일도 뭐 그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독일 경제연구소의 기본소득 실험이 올해 봄부터 네. 시행될 것이라고 되고 있는데 18세 이상 성인 122명에게 3년간 월간 16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규모도 좀 되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글도 썼지만 독일 녹색당이 11월에 온라인으로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네. 독일 녹색당 최초로 강령에 기본소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좌파당은 아직 강령에 못 들어갔는데 녹색당이 먼저 강령이라는 이런 아주 쾌거가 있었다. 이런 게 네. 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팬데믹과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설가태님이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야흐로 전 세계가 기본소득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팬데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근데 또 이것을 직접 연구한 워킹 페이퍼가 있다고 하시니 정말 흥미롭고 궁금한데요. 설가타님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저자들은 영국과 미국 표본에서 2020년에 세 가지 조사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 연구는 표본의 수가 802명이고요. 2020년 4월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답자들이죠. 사람들은 평상시에 비해서 팬데믹 이후 시기에 UBI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것을 조사 연구 1회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조사는 표본의 수가 400명입니다. 2020년 5월에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UBI를 조건적인 타깃팅된,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타깃팅된 사회 이전 시스템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은 UBI에 대한 선호는 평상시보다 팬데믹 시기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사 연구의 세 번째는 표본의 수가 397명이었는데요. 2020년 9월에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연구 세 번째는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몇 개월 지난 상황에서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주요 결과들이 시간이 뭐 첫 번째 조사 기점으로는 5개월 그리고 두 번째 조사 기점으로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그 효과의 크기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발생 후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세 가지 조사를 정리해보자면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이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가 늘었다. 그리고 그 지지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평화시대에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전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이 전시죠.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팬데믹 시기에는 더 이상 옳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기본소득과 팬데믹의 관계 그리고 워킹포에 대한 집중 탐구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조사 중에서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가 일단 주요한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응답자들이 영국과 미국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국의 인구 전체 또 미국의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UBI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예를 들면 영국의 뭐 사람들이 뭐 대략 이 정도 지지할 것이고 미국의 사람들이 이 정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한. 미국인의 몇 프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일반화해서 이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저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UBI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수준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표 표본이 네.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저자들은 팬데믹의 맥락에서 볼 때 한 개인이 평상시 그리고 팬데믹 발생 이후에 어떻게 UBI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러한 개인 내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는 보자면은 표본 추출이 뭐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한 국가를 대표할 있겠고. 수는 없지만 한 개인의 변화는 확실히 보여준다. 예,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자들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에 기초조사 데이터는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팬데믹이 언제 딱 올지 발생한다 이걸 있어요. 몰랐기 알았으면 때문에. 조사 안 했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최선의 연구 조사 설계는 팬데믹이 펼쳐짐에 따라서 UBI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진정한 종단 연구,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연구 설계겠지만 이것을 할 수는 누가 없었죠. 있겠어요? 그렇게 할 네. 사람 없지. 맞습니다. 예,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이러한 한계는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상시에는 UBI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고 또 팬데믹 이후에는 UBI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같이 응답하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자들은 미리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참가자들이 평상시를 생각할 때보다는 팬데믹 시기에 UBI를 더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흔히 얘기되는 UBI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자들이 각 UBI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할당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려사항의 중요도가 평상시와 비교해서 팬데믹의 맥락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요. 이제 UBI 지지면에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직접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변화 상태가 보통 이제 사회 이전 정책, 소셜 트랜스퍼 팔러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관련 변화와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전 정책은 뭡니까? 이제 소셜 트랜스퍼 팔러시는 이제 소셜 웰페어 팔러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로는 이제 뭐 현금 이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 이전 정책이라고. 공공기관이 현물이나 현금을 네. 사람에게 급여로 주는 그런 식의 형태를 다 사회 이전 정책이라고 예, 볼 수 사회 있다. 이전 정책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네, 영국과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과 5월에 진행했던 연구를 말씀해 주신 거군요. 이렇게 두 개의 조사가 있고 나머지 하나 조사도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저자들은 2020년 9월에 한 번 더 이제 조사를 네. 하는데 이것의 성격은 추적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영국만을 대상으로 돈이 좀 부족했나 봐. 추적 조사를 4월 5월에는 미국까지 같이 해놓고 왜 9월에는 안 하는 거야? 네, 그 뭐 자세한 맥락은 네. 제가 알 수는 그 얘기는 안 써놨어요? 네. 네.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약 6개월이 지났을 시점이 이제 2020년 9월이 될 텐데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일부 제한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했을 시점이고요. 또 팬데믹의 사회 경제적 영향이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 조사를 한 이유는 팬데믹의 맥락에서 UBI를 지지하는 그 자기 스스로 응답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2020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2020년 5월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20년 9월에도 되풀이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의 크기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효과가 약화됐는지 아니면 강화되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사의 결과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조사에 이제 그 테이블 1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숫자가 막 써 있네요. 네. 그 설문조사의 기초 통계량을 보통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400이었고 미국은 402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802가 되겠고요. 연령은 평균이 한 30대 정도로 나타났고 여성과 남성의 표본 수를 거의 동일하게 표집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값이 약 5.2였고요. 정치적 지향은 영국의 경우에는 평균이 42.68, 미국의 경우는 평균이 34.82. 두 국가 같이 해서 그 전체 평균으로는 38.75입니다. 그런데 0쪽이 레프트고 100쪽으로 갈수록 라이트이기 때문에 50보다 왼쪽이 있네요. 네,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파보다는 좌파 성향이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팬데믹에 의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정도는 평균이 50대 중후반 정도입니다. 0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100이 매우 많이 영향을 받았다인데요. 근데 평균이 50대 중후반 정도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어느 정도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표를 잘 보시면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1이 바텀이고 10이 탑이니까 네. 제일 낮은 게 1, 제일 네. 높은 게 10인데 5.19 정도면 대충 뭐 중간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좀 잘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표를 올려드릴게요. 이게 어디냐 뭐 팟빵이라든가 페이스북 뭐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200회 특집 때도 청취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듣는다는 걸 3번, 4번씩 듣는 네, 그러고 4번씩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표들이랑 같이 네.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맞습니다. 더 잘 이해가 도표 되지 반드시 않을까. 올려야겠습니다. 네. 도표를 이 옆에 놓고 보세요. 이제부터.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도표인데요. 피겨 1입니다. 피겨 1인데 이것은 첫 번째 조사에서 평상시와 팬데믹 시기에 UBI 지지에 관한 박스플롯과 개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표에 support for UBI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고, 네, 맞습니다. 노멀이 평상시, 팬데믹은 팬데믹 때 이렇게 된 건데요. 예. 팬데믹 위로 이렇게 쏠려 있네요. 쭉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만 보셔도 어느 정도 딱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그 A를 보시면은 평상시에 비해서 팬데믹 시기에 UBI 지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네요. 예, 그리고 B를 보시면은 여기서 점선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선입니다. 0에서 점이 쪽쪽쪽쪽 올라가는 그래서 거고. 0,0과 100,100을 딱 지나고 있죠. 네, 그래서 X축이 평상시의 UBI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요. 네, Y축이 팬데믹 시기의 UBI에 대한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지가 일치하는 점이 거기가 이제 점선이군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와 팬데믹 때가 네. 지금 점선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가시네. 네. 그러면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그 선은 어떤 선인가요? 실선. 네, 실선. 네, 파란색 선은 개인 응답 데이터에서 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별법이 이것을 다 있네. 기반해서 통계학이죠, 이건.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점을 다 모아서 네. 하나로 설명하면 곧 실선이다 이 얘기죠. 예, 잔차 네.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점선에 비해 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에 UBI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점선 위에 있으면서도 또 이게 위로 올라가고 네. 있다 기울기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평상시에 UBI 지지가 높을수록 팬데믹 시기에도 UBI 지지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겠죠. 왜 X축, Y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같이 따라 올라간다. 예, 오케이. 이거 도표를 같이 보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강의 듣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평상시보다 팬데믹 시기에 기본소득 지지도가 높다라는 걸 살펴봤고
두 번째 봤던 결과는 평상시에 기본소득을 지지했을수록 팬데믹 시기에도 더 높게 지지한다. 어허. 네. 이런 것을 도표가 말해주고 변하질 있는 않네요. 거네요. 네. 평소에 지지하다가 팬데믹 되면 지지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네요. 아. 평소에 지지를 높였으면 팬데믹 이후에도 더 높을 것이다. 예,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물론 개인응답 데이터의 음. 그 개인은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지만 점이 그 점선 그것을- 밑에도 있네요. 아,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음.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은 음.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한 사람은 노멀 때는 거의 100이었는데 팬데믹 때 0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오른쪽 맨 밑에. 네, 맞습니다. 이놈 장난이야 장난 이건.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장난. 거기 써놓으세요 장난이라고. 네, 아. 말이 안 돼 이거는. 반대로 그 네. 평상시에는 0이었는데 네. 그러게요.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높은 사람도 아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예.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오른쪽에는 장난이니까 뭐 이런 게 무시하는 게 이제 실선 파란색이군요. 예, 이게. 그런 것들을 네, 다 다 이제 고려해서 아하. 전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재밌다 네, 풍기야. 재밌네요. 네네네. 딱 또 다른 도표도 있나요? 네, 이제 피겨 2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조사에서 평상시와 팬데믹 시기에 UBI와 관련된 진술들, 다양한 진술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를 나타낸 박스 플롯인데요. 평상시가 빨간색이고 팬데믹 시기가 녹색입니다. 네, 그리고 9가지의 UBI 관련 진술들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로부터 이제 UBI에 대한 지지를 예측한 회귀계수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회귀계수. 표준화된 베타 값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B가 그거 되겠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서는 회귀계수. 주로 네. A와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네네,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모델은 평상시 데이터 그게 빨간색이고요. 팬데믹 시기 데이터 녹색에 대해서 각각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는 평상시와 비교할 때 팬데믹 시기에서 각 진술의 중요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설 같은 님이 이제 도표를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작아요. 네. 원래 이렇게 작은 건가요? 좀 해상도 큰 건 없나요? 제가 PDF로 이제 워킹 페이퍼에서 그 캡처 기능으로 그럼 PDF를 저한테 주시면 예, 제가 예.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네, 네. 그림으로 네, 찍어서 좋네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올리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도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이 평상시고 녹색이 팬데믹 아하, 이후이다라는 그러네요. 점을 살펴보시면 그게 좋을 제일 것 중요한 같고 거네요. 네, 도표를 좀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UBI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진술들이 있죠. 네. 뭐 행정상으로 효율적이고 단순하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인다. 모든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뭐 이러한 특징은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에 그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이 녹색 바가 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빨간색에 네, 비해서. 네, 예. 네. 그리고 다른 진술들에 비해서 팬데믹 시기의 중요도가 급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올라갔네요. 네, C를 보시면 네, 나오고요. 확 오른쪽으로 갔네요. 네. 네. 그리고 UBI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기 힘들다라는 특징은 평상시나 팬데믹 시기나 중요도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A를 부정수급 보시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네.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벤츠 있지 타고 않습니까?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뭐 그 얘기. 네, 그런 그런 거? 것들이 네.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팬데믹 시기의 중요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C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UBI의 단점이라고 흔히들 일컬어지는 또 진술들이 있죠.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거의 동의를 당연히 하지 설가타는 않는데 동의하지 않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무책임성을 장려한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부자도 받는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팬데믹 시기의 중요도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C를 보시면 나오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책임성을 장려한다. 부자도 받는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받게 된다라는 특징은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의 그 중요성이 감소했고 특히나 부자도 받는다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의 중요도 감소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네요. A를 보시면. 그렇죠. 되게 확 움직이네요. 흥미롭다.
같아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팬데믹 이후에 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들은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네. 단점이라고 흔히 지적되어지는, 물론 설가타님께서는 지지하지 않지만 그런 단점들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게 녹색이 이제 이게 팬데믹 이후인데 좋은 거는 오른쪽으로 확 갔고 네. 나쁘다고 일컬어지는 건 왼쪽으로 확 가 있으니까 확 줄어든 거네요. 네. 와, 야 신기하다. 네, 이렇게 네. 보면은 분명히 팬데믹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뿐 아니라 지지의 질을 네. 높였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다 있겠네요. 이유가 하나씩 다 있네요. 네. 거기에.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자들은 평상시보다 팬데믹 이후 시기에서 UBI 도입에 대한 상당히 더 높은 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UBI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이전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정상의 단순성과 효율성,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모든 개인에게 가치 부여, 사기 행위를 범하기 힘든 시스템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수록 사람들은 UBI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노동 공급 감소 가능성, 그리고 부자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 이것을 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은 UBI를 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팬데믹은 이러한 연관 패턴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단지 여러 고려사항의 중요도 수준을 바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 진술들 특징들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달라졌다라는 그거 중요하죠, 그게 사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행정상의 효율성과 단순성,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많은 응답자들에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팬데믹 시기에. 네, 따라서 UBI에 대한 지지 수준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UBI 지지에 대한 관찰된 변화와 저자들이 미리 예상했던 그 변화 사이에 밀접히 이게 관련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제목의 이 내용이 이미 밝혀졌네요. 이게 네, 왜 더 지지하게 되었는지. 네. 다 이게 가중치가 다 달라졌네요. 예, 아, 맞습니다. 재밌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도 UBI에 대한 평균적인 지지는 100점 척도에서 64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UBI는 자신을 좌파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지했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다소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참 좌파. 최근에 기본소득과 좌파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샘프레님이 샘프레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좌파는 기본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회민주당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전통적인 유럽의 좌파죠. 네. 우리나라로 확 일단 넘어와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왜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를 좀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좀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여태까지 첫 번째 조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해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조사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본부터 조사와 첫 번째와 차이가 나겠죠? 네, 맞습니다. 그 테이블 2를 보시면은 두 번째 조사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표본 수는 200, 미국의 표본 수는 200, 전체 표본 수는 400입니다. 그렇군요. 네, 연령은 평균이 30대 중반 정도로 나타났고요. 여성과 남성의 표본 수를 거의 동일하게끔 표집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값이 5점 초중반이었고요. 정치적 지향은 영국의 경우 평균이 39.22,
미국의 경우 평균이 34.77, 전체 평균이 38.99인데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0이 완전 레프트고 100이 완전 라이트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파보다는 좌파 성향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정도는 평균이 50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고요.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100은 매우 많이 영향을 받았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팬데믹의 타격을 어느 정도 이상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번째 조사 표본수 보면 조사일의 절반 정도이긴 하지만 딱 세부 절반이네요. 사항은 네. 대부분 다 비슷하네요. 네. 네, 연령대는 30대 중반이고 남자 여자 비슷한 수로 표집을 했고 좌파에 조금 더 기울었고 팬데믹 타격을 어느 정도 입은 표본이다. 네. 근데 이 좌파 얘기 자꾸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영국 같으면 좌파라고 생각하는 노동당 지지자의 가능성이 좀 높겠고 네. 미국이라면 민주당 지지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영국의 노동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이게 참 같은 어떤 그 나라의 정치 지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좀 차이가 좀 있고 맞습니다. 이게 좀 좌파에 좀 기운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00이라면 이제 파라이트 극우일 텐데 네. 어저께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기만 꺼내도 에이씨 그러면서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왜 50보다 좀 왼쪽으로 간 게 아닐까 하는 거 제가 네. 마음대로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조사 2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 또 도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피겨 3를 보시면은 두 번째 조사에서 평상시와 팬데믹 시기에 타깃팅된 조건적인 시스템에 비해서 UBI 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박스 플롯과 개인 응답을 보여주는데요. A가 박스 플롯이고 B가 개인 응답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겠네요. 네. 타겟팅 시스템이란 건 이제 조건부 어떤 사회 부조라든가 네. 사회 급여 같은 거를 타겟팅된 시스템이라고 했다. 예,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네. 타겟팅된 시스템. 네. 네. 그래서 이제 A를 보시면은 평상시에 비해서 팬데믹 시기에 타깃팅된 시스템에 비한 UBI 지지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B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B에서 점선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UBI 지지와 팬데믹 시기의 타깃팅된 시스템에 비한 UBI 지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 되겠고요. 파란색 선은 이것도 개인 응답 데이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최소 제곱법, 그러니까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직선을 추정한다라는 현재는 다 것이죠. 이해갑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점선에 비해서 대체로 위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에 타깃팅된 시스템에 비해서 UBI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평상시에 타깃팅된 시스템에 비한 UBI 지지가 80% 정도 되는 지점 이후로는 추정선이 오히려 점선 아래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점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평상시에 타깃팅된 시스템에 비한 UBI 지지가 높을수록 팬데믹 시기에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다른 모양의 도표가 그러니까 나왔네요. 이제 평상 시기에서 UBI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 중에서 네. 팬데믹 시기에는 좀 조건부적인 타겟팅 시스템에 대한 부조가 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으니까 약간 좀 점선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데이터 이게 아무래도 하나의 직선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무래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완전
뭐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뭐 패턴 그리고 그 기울기 뭐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는 약간 다르네요.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면서 따라가니까 더 재밌네요. 네네. 청취자분들도 반드시 표를 같이 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좀 음. 비대면 강의를 듣는 기분이긴 아, 우리 하지만 냉수님은 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맞아요. 많이 하셨죠 비대면 강의 맞아요. 최근에. 정말 재밌는 강의에 속하는 저는 몇십 년 만에 듣는 강의라. 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표를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도표는 피겨 4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조사에서 타깃팅된 복지 제도를 0으로 하고 아하. UBI를 100으로 할 때 아하. 사회 이전 제도의 16가지 특성들을 더 어떤 것이 더 잘 만족시키는가 그러한 제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나타낸 박스플롯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항목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더 잘 충족시킨다. 네, 그렇지 되겠네요. 예. 이거 네, 보면 네. 되겠네. 예. 그래서 이 16가지 특징이 빼곡하게 왼쪽의 표로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찬희쌤이 하나씩 좀 번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거타님은 잠시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어려운 건 안 시켰고. 아이, 영어가 이게 16가지가 있네요. 네. simple to administer. 행정이 단순하다. 네. 뜻이군요. suitable for unpredictability.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좀 의역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불이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게 더 적절한가. 세 번째는 hard to cheat. 사기치기 힘들다. 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avoiding failing cracks인가요? falling cracks. 네. 균열을 줄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마 갈등을 좀 해소한다. 네. 갈등을 완화한다 그런 정도 뜻인 것 같아요. would benefit me. 나에게 혜택이 된다. 이거 쉽고 valuing every individual. 모든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네. stress reduction 쉽네요. 이거 스트레스 감소. bringing society together. bring together 함께 가는 거니까 네.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increasing well-being. well-being을 증가시킨다. poverty reduction. 빈곤 감소. fairness. 공평. 그다음에 not discouraging work.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helping economy.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reducing crime. 범죄 감소. 그다음에 not leading to irresponsibility. 무책임성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helping needy. needy는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필요한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필요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오. 이렇게 16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와. 항목 잘 만들어놨네 이 네, 친구들. 오늘 영어 공부도 많이 하네요. 네네네. 단어들도 많이 이렇게 오늘 완전 적어놔요. 비대면 완전 완벽 수업인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재밌어요. 네. 네, 각각의 항목에서 바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가끔은 왼쪽으로 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 있을수록 기본소득이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행정이 단순하다부터 경제에 도움이 된다까지 아까 16가지 특징 중에서 13가지 특성들에서 타깃팅된 복지제도보다는 UBI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오른쪽으로 쏠려 있네요. 네. 그리고 범죄를 감소시킨다라는 특성에서는 평균값이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UBI보다 타깃팅된 복지제도를 더 높게 평가한 유일한 특성은 바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군요. 평균값이 약 25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UBI가 많이 밀린 것이 되겠죠. 근데 그 밑에서 네.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무책임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네네. 그거는 왜 선이 왼쪽에 잘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저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뭐 다루진. 그러네요. 근데 예. 하여튼 중간선은 하여튼 50에 딱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도 저렇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이다.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음 도표를 보면 조사 첫 번째 아까 봤던 첫 번째 네. 조사에서 봤었던 도표랑 네, ABC. 비슷한 ABC 도표가 있어요. 아까 어려운 얘기 나왔죠. 베타 뭐 어쩌고 뭐 그런 네, 거죠. 표준화된. 회기 분석 뭐 네네네. 그거랑 예. 갑자기 또 머리 아파지는데 AC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겨 5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조사에서
타깃팅된 복지 제도를 0, UBI를 100으로 할 때 사회 이전 제도의 16가지 특성들을 더 잘 만족시키는 제도에 대해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 그것이 A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16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평가한 중요도로부터 UBI를 지지하는 선호를 예측한 회귀계수, 표준화된 베타 값들을 나타낸 것이 이제 B가 되고요. 조사일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역시 붉은색이 일상 상황이고 네. 녹색이 팬데믹 팬데믹.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하고 똑같이. 네, 네네네. 네, 얼핏 보기에도 녹색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에 기본소득 지지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밑에 부분에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항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항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빨강이건 녹색이건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빨강과 녹색을 비교해 보면 빨강에 비해서 녹색이 또 더 오른쪽으로도 간 것들도 있고 네. 빨강보다 녹색이 더 왼쪽으로 간 것도 있네요. 네. 항목을 하나하나씩 아마 짚어보면 네. 왜 그런지가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행정이 단순하다, 빈곤을 감소시킨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적합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 나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공평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균열 갈등을 줄인다,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라는 특성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에 중요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녹색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중요도 상승이니까 이제 그 C 그림을 보시면 C 그림은 아예 그냥 중요도만 보인 거니까. 중요도의 변화를 그러네요. 예.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중요도가 커진 거죠. 예, 갈수록?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특히 행정이 단순하다와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다에서 중요도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이 그러네요. 되고요. 네. 그리고 웰빙을 증가시킨다, 모든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특성에서는 평상시에 비한 팬데믹 시기의 중요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에서 A 왔다 갔다 하고 그림을 있네요. 보시면 네. 그리고 범죄를 감소시킨다, 사기 행위를 저지르기 힘들다, 무책임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에 그 중요도가 감소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그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중요성이 감소했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좀 분석을 해야 네. 되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하나가.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범죄의 감소라든지 뭐 사기가 치팅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아니 생각해요. 사람이 만나질 않고 무슨 봉쇄돼 있는데 무슨 범죄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범죄 감소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할 디스턴싱 돼 있는데 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기 뭐 그러게요. 만나야 사기를 치지 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사에서 저자들은 UBI 제도를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용이 드는 조건적인 타깃팅된 복지 제도와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응답자들은 평상시에는 UBI 제도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는데 더 두드러지게도 팬데믹 시기에 UBI를 더 지지하는 방향으로, 더 찬성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선호를 변화시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조사와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첫 번째 조사에서 관찰된 일반적인 UBI 지지, 이때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UBI 제도를 다른 제도와 비교하는 맥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UBI를 지지하는가를 물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변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조사에서 확인된 팬데믹 관련한 UBI 지지 증가의 일부만이 일반적으로 관대한 사회적 이전에 대한 지지 증가를 나타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를 같이 묶어서 고려를 해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특히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매력의 증가가 발견이 되고 이것은
미국과 영국 두 국가에서 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관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자세히 보니까 저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아까 우리 봤던 영어 공부했던 helping needy, 네. 이제 needy 필요한 필요한 사람, 사람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빈곤한 네. 사람의 뜻인데 네, 빈곤한 사람을 돕는다. 요게 빨간색보다 녹색이 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야, 이게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팬데믹 상황이 됐을 때 helping needy 측면이 부각이 되는데 helping needy 측면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helping needy를 돕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나는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조건적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즉 선별을 한다고 해서 꼭 그 선별된 사람이 꼭 필요한 니디만 선별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니디한 사람이 선별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그 2차, 3차 재난지원금 때 많이 봤잖아요. 네, 니디한 사람들 얘 많은데 다 못 받았대. 그러니까 꼭 선별적인 게 그 말과는 달리 네, 니디에게 안 닿는다는 거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UB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세 제도와 결합을 잘 하게 되면은 특히나 최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당연히 분배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다 해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다른 특성들의 경우에는 UBI가 갖고 있는 장점의 정도는 해당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단순성이나 사기 행위를 범하기 어렵다는 것, 사람들이 균열 상태, 갈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특정 응답자 표본은 또한 UBI 제도가 조건적인 타깃팅된 제도보다 또 개인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또 팬데믹 상황에서는 니디가 더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평소보다. 네,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지급 자체가 니디에게 도달하는 게 더 용이하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음, 첫 번째 조사랑 두 번째 조사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알아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기본소득이 팬데믹 이후에 더 지지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유가 대부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조사 첫 번째, 두 번째 조사를 비교해서 총평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네. 저자들이 이제 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평상시와 비교해서 팬데믹 시기에서 UBI 선호도의 변화를 자신들의 모형을 통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단순성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야 할 필요성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성 이런 것들은 모두 팬데믹 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UBI를 선호하는 특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UBI 선호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피하는 것 이것은 팬데믹 시기에 덜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응답자의 중요도 평가 변화는 첫 번째 조사에 비하면은 시스템 선호도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덜 일관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조사 1보다는 얘기예요. 조사 2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예, 아무래도 복잡할 수밖에 항목 자체도 막 세분화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에도 UBI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그러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제 타겟팅된 조사에 비해서 UBI를 더 많이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패턴이 일관되게 나오지는 아, 그럴 않는다라는 수밖에 것이죠. 없죠. 예, 그래서 UBI와 조건적인 제도 사이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팬데믹 시기에서는 사기 행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한 특성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 행위를 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UBI를 선호하는 어떤 주요 요인이 네. 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는 팬데믹 시기에서 이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진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UBI 선호도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측 요인. 그러니까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평상시에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팬데믹 시기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사기 행위를 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특성은 UBI 선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 네. 사기 행위를 범하기 어려운 사회 이전 제도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더 부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덜 부각된다. 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편성이냐 보편적인 제도냐 선별적인 제도냐 그래서 또 이제 보편성 대 조건적인 타겟팅에 대한 사람들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교할 만한 다른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UBI 제도에 대해서 평가할 때의 사람들의 평가와 그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직접적인 절충안이 제시될 때 뭐 UBI와 비교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을 때에는 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좀 더 떨어지게 그건 당연하죠. 된다라는 예.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상이나 이런 것들 사실 UBI 제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때문에 UBI보다는 조건적인 타겟팅된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관성은 좀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관련된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UBI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건적인 타겟팅된 복지 제도들을 또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빈곤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조건적 그런데 타겟팅 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빈곤 문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래도 UBI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UBI가 현존하는 타깃팅된 사회 구조를 뭐 일부 대체하거나 그것을 거기서 이제 재원을 좀 이제 끌어다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묻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 내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UBI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것은 확 줄겠죠. 네, 정확하게 어떤 전제 조건과 가정 하에서 UBI 제도와 타겟팅된 제도 사이를 비교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타겟팅된 제도라는 말이 말부터 일단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청취자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건 조사 1에 비해서 조사 2가 네. 일단 항목도 16가지로 돼 있고 네. 조사 2가 1보다 일관된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신 거죠. 네. 뭐 조건적 타겟팅 제도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네. 절충적 제도가 제시됐을 때 또 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죠? 아까 그 사기 행각 가능성 이런 것 자체가 다 팬데믹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일관된 지표가 안 나오게 된 요인들로 작용했다. 네. 이 발표한 연구자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설명할 만한 얘기인데 네.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관되진 않아도 전체적인 경향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네. 이런 것까지는 당신들이 디테일을 걱정하세요. 그렇게. 당신들 아까 존슨께서 걱정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를 나갑시다.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들 스스로가 두 번째 조사의 한계를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I와 비교하는 그 다른 그 대안적인 정책을 타깃팅된 복지제도로 명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하, 설문조사에서.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깃팅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건적인 제도라고 지정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그럴까요? 리뷰를 받았다고 이미 하죠. 이게 한 사람이 있네. 네. 타겟팅된 그러면 굉장히 이게 적절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아. 타겟을 찾았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조건적인 그러면 조건을 만들었지만 조건을 충족 못할 수도 있고 조건을 제외될 수도 있고 조건이 맞습니다. 자의적일 네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타겟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죠. 네. 딱딱 찾았다는 건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예. 네. 맞습니다. 잘못됐네 얘네들. 네. 일을 잘못했어. 네, 스스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네. 그래서 두 번째 조사에서 측정된 것은 이게 무조건적인 보편적인 제도냐 아니면 조건성을 네. 갖는 제도냐 이것과 관련된 응답이 음,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뭔가 이렇게 조건성이라고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음. 그런 결과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서 크게 와닿았던 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본소득이 갖는 장점 중에 행정상의 단순성이라는 장점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3차 재난지원금 받을 때 막 자영업자들이 구비해야 될 서류들도 굉장히 많고 뭐 어떤 이 소득이 얼마나 감소하고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당장 돈이 없고 당장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서류 작업들을 하고 내 소득분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이래야 한다는 것이 되게 그렇죠. 뭐랄까 정말 뭔가 우매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팬데믹에서는 더 크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사람들이 뭐 복지급여나 이런 것들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적격한 사람인지 그 필요를 뭐 사정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응답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공무원들의 어떤 페이퍼워크로 인한 그 복지급여나 이런 것들 다양한 급여들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절박한 시기에는 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조사 모두에서 UBI를 선호하는 주요 강점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행정상의 단순성 이것이 이제 응답된 것을 보면은 그 특성에 할당된 중요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이게 말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 신기하네.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 얘기할 때 이거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정책 당국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좀 많이 얘기 안 했던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제일 도드라졌다는 게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느낀다. 이 네. 기본소득에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뭐 팬데믹 시기에 되찾은 장점이라고나 할까? 맞아요. 네. 확 느낌이 삶에서 오네요. 느낄 수 있는 네네.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 여태까지 2개의 조사를 살펴봤던 것이고요. 네. 아직 세 번째 조사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 세 번째 조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런 지속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표본은 영국만이었었어요. 미국을 뺐다. 네. 네. 이유는 맞습니다.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피겨 6가 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네요. 네, 2020년 9월에 영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세 번째 조사의 결과를 박스플롯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A는 2020년 4월에 수행된 첫 번째 조사에서의 영국 조사 참가자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구조사 3A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음. B는 2020년 5월에 수행된 두 번째 조사에서의 영국 조사 참가자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3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A를 보시면은 여성은 100명, 남성은 100명. 3B는 여성 99명, 남성 98명 이런 식으로 표본은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표본의 연령 분포도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표를 얼핏 봐도 이제 이 A보다는 B가 네. 9월달에 좀 더 밑으로 뚱뚱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네요. 지속성에 네. 있어서 역시 B에서 역시 좀 혼란된 좀 아, 덜 일관된 어떤 그런 네네.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게 얼핏 보이네요. 좀. 예, 이 맞습니다. 표를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3A를 보시면은 음. UBI에 대한 지지는 평상시에 비해서 팬데믹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의 평균이 65.06이었는데요. 팬데믹 시기는 약 10 정도 증가한 어허. 75.05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효과는 4월에 비해 9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값이 이렇게 통계 수치로 나타내는 값이 있는데요.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9월의 효과 크기는 0.50이었는데 4월에는 0.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31만큼 그러니까 38%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군요. 네, 3B를 보시면은 응답자들은 평상시에 비해 팬데믹 시기에 타깃팅된 조건적인 제도에 비해서 UBI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강하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균이 53.93이었는데 팬데믹 시기에는 약 6 정도 증가한 59.71로 증가했고요. 그런데 효과 크기면으로 보자면은 5월에는 0.35였는데 9월에는 0.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1만큼 감소,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의 이 효과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런 무슨 뜻인가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좀 뭐 어렵기는 좀 복잡하긴 하죠. 유의 수준을 보통은 5%로 둡니다. 그래서 그 유의 수준보다는 유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UBI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평상시보다 팬데믹 시기에 더 높다라는 것을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 비교했을 때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패턴은 여전히 지속이 되었다, 반복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UBI의 지지적인 변화가 팬데믹 발생의 즉각적인 충격, 그러니까 팬데믹 발생 초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 크기 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약 60에서 70%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효과의 감소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UBI에 대한 평상시의 지지나 선호도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에 비해서 세 번째 조사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UBI를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선호하는가 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덜 선호하게 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3개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영국과 미국에서 평상시보다 팬데믹 이후에 UBI에 대한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발견했다는 점을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비용이 동일한 조건적인 타깃팅된 제도 혹은 조건적인 제도 보다 UBI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았다. 라고 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효과들은 두 국가에서 매우 유사했고 좌우 정치 스펙트럼에 걸쳐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팬데믹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후에 다소 약화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지속되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조사의 결과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자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두 조사에서 일관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UBI의 주요 강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행정상의 단순성 그리고 이러한 단순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UBI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당연히 팬데믹은 그러한 단순성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처하고 사람들이 균열이나 갈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특히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UBI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의 영향이 모든 계급과 직업에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필요를 퍼뜨리는 것이라면 네. 필요하고 적격한 집단을 신중하게 식별하는 모든 해법들은 크게 실패할 위험이 네. 있다라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행정적인 단순성뿐만 아니라 저는 결과 중에서 팬데믹이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정말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건 특히 UBI가 높은 평가를 받았던 특성이기도 했어요. 핀란드 실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사실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인구의 어떤 일부 집단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새롭게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위태롭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험한 상태로 이제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타깃팅해서 필요하고 또 뭐 위험이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지원하는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정말 전체 인구를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회 안전망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네.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들은 팬데믹과 자동화가 좀 유사한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자동화의 영향도 인구의 일부 집단에게만 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음. 보편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 팬데믹도 마찬가지면 그럴 때는 정말 UBI 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정말 많은 인구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와 관계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저께 그 모 신문에 네. 그 인공지능하고 네. 사람이 대화한 게 났어요. 네. 그래갖고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맨 끝에 이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한 마리 같냐, 사람이 한 마리 같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10개의 항목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다 맞추면 100점, 다 못 맞추면 몇 점 그런데 저는 50점 나왔거든요. 친구들이 보통 60점, 70점 나오니까 4개, 5개 정도를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한 마리인데 사람으로 판단한다든가 사람으로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착각한다든가. 네. 근데 그 대화가 재밌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가 다 일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본소득을 주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기본소득을 보편화시키듯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와 재난 상황이 네.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시사하는 조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사의 한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조사자들은 어떻게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저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영국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이 뭐 이제 절대적으로 UBI를 어느 정도 지지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최선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 이전에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조사했다가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조사하는 게 더 나았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미리 네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팬데믹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만약에 반사실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은 평상시에는 당신들이 어떻게 UBI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한번 묻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현재 팬데믹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식의 좀 차선의 설계를 했다. 이러한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워킹 페이퍼를 중심으로 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조사에 대한 설가타님의 평가를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워킹 페이퍼에 대해서 설가타님께서는 어떻게 날카롭게 좀 평가하실까요? 이렇게 비난할 네. 게 있으면 비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음. 이 연구의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하고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학술 대회에서 우리나라 복지 태도에 대한 뭐 비판적인 평가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복지 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제 권력 자원론을 비롯한 계급 계층론 그리고 자기 이해론, 셀프 인터레스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이해는 그리고 복지 지위론 등 여러 이론에 입각하여 각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한다고 여겨지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그것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역시 대개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사람들이 UBI 또는 UBI와 뭐 다른 정책 제안의 다양한 부정적 특징들 그리고 긍정적 특징들을 종종 동시에 추론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UBI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 및 긍정적 특징들에 할당하는 가중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동일한 저자인 그 네틀과 삭스의 이제 2020년 연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할당하는 가중치는 현재 상황의 특징들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은 그 선호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연구에서는 UBI 지지에 대한 팬데믹 관련 변화라고 하는 것은 UBI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결과들이 할당된 중요도상의 변화로 적어도 일부는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입각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특정 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 일반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all or nothing이 아니잖아요. 네. 좋다, 틀리다, 뭐 이거다 저다 이렇게 우리가 좀 빠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복합적인 판단에 사람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네. 그 복합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네.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그게 네. 가중치들이 이렇게 분석한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가중치고 맞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가 그렇죠. 조정되는 조정된다는 것으로 거. 네. 그게 총체적인 결과로 지지 또는 덜 지지 이러고 나타나는 것을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 스스로 지적했다시피 연구 설계가 최선의 것은 아니죠. 그런데 누구도 팬데믹 이전에 뭐 언제쯤은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차선의 설계로서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다만 팬데믹이 사실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임노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활동 특히나 그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환기했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 불평등이나 노동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 소득 불평등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조사 1과 조사 2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진술이나 특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UBI 제도를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용이 드는 조건적인 타깃팅된 복지 제도와
비교하도록 응답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계가 분명하지 전체로 않겠는가. 동일한 비용이 드는 건 없지. 그런 제도는 늘 네.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표현 자체가 네. 또 모호하고 네.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을 그 음. 제도만의 명목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러네요. UBI가 조건적인 타겟팅된 시스템에 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라는 특성에서 평균적으로 선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죠. 전에 평균이 25였죠. 0쪽이 타겟팅 쪽이었고 100쪽이 UBI 쪽이라면 맞아. 우리나라의 양모 교수도 항상 얘기하지. 동일한 돈 100이 있을 때 네. 100명이 나눠 가지는 게 좋냐. 네. 10명에 필요한 사람만 가지는 게 좋냐. 네. 10명한테 10씩 돌아간다. 이런 식의 비용이 명목 비용이 동일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여지를 줬다면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UBI와 조건적인 타겟팅된 복지 제도를 비교할 때 보장되는 최소소득 면에서는 동일하면서 고소득층일수록 UBI 제도의 도입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한다라는 조건을 만약에 제시했다면 응답은 크게 달라졌을 크게 수 달라졌겠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국을 대상으로 2020년 9월에 추적 조사를 했죠. 세 번째 네. 조사. 이것을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이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UBI에 찬성하는 쪽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 크기는 일정 정도 감소했다는 것 모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연구 하나만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UBI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더 필요하고 중요하며 적합하다는 것을 널리 인식하게 되었음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으로서 팬데믹 상황에 적응함에 따라서 UBI의 지지적인 태도로의 변화 정도는 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좀 네. 지나가다 보면 또 어떻게 또 그런 말 하고 네. 조금 좀 무뎌지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네. 크게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약간 바뀐 거지. 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음. 네, 이것을 감안한다면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 지지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현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 정신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한 형태로 실제로 도입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시대와 상황에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 정책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것은 기본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특히나 바람직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과 실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 정책 과정은 언제나 중요하며 뭐 예를 들면은 2020년 12월 22일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이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이 법률안의 제안 배경과 중요성도 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 어저께 또 우리 용해인 의원이 그 네. 기본소득 탄소세 네, 이거를 맞습니다. 발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좀 맹수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잠깐 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잠깐 설명을 네. 제가 자세히는 못 해드리지만 음,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세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대안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 용해인 맞습니다. 의원은 거기에 더해서 음. 탄소 배당 법률안까지 함께 제시를 하면서 탄소세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이제 조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10만 원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탄소 배당을 함께 연동해서 해야 한다라면서 두 가지를 함께 연동한 법률안을 네, 제안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지지자긴 하지만 기본소득 액수를 늘리려고 탄소세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소 배당을 생각할 때는 탄소 배당을 많이 하려고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게 아니고
네, 탄소세를 잘하기 위해서 탄소 배당을 반드시 맞습니다. 계획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탄소세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지구를 지키니까. 언젠가 네. 탄소세는 없어져야. 그렇죠. 하는- 탄소세는 없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당을 통해서 오히려 탄소세를 높여나가자. 예. 높여나가는 걸 통해서 줄여나가자. 네, 이런 식의 맞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그거 보고 굉장히 이거 좋은 안이다. 네. 이건 꼭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네, 맞습니다. 예, 좀 이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오늘 연구 들으면서 연구의 특징적인 게 평상시와 팬데믹을 비교하면서 이제 진행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음.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평상시가 될 것 같다는 아,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새로운 전염병이 맞아요. 창궐할 수도 네. 있고 새로운 네. 기후 위기가 창궐할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이번에 지금 대입이 지금 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네. 관광학과를 간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아, 네, 팬데믹이 일상이 될 건데 네. 네가 관광학과 간다는 건 나한테는 원자력공학과 간다는 것처럼 들린다. 음. 가지 마라. 아, 하고 했는데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네. 네, 그래서 음. 이 연구가 음. 앞으로 우리들의 뉴 노멀에 어떤 가치들이 더 음. 중요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를 정말 잘 시사해준 연구였던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강의 잘 들었어요. 아, 오늘 정동 수업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뿌듯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렇다 20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